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이번 분석 영상은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관련해서는 제가 시황에서도 좀 언급했던 이슈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연초에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다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조정 구간을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친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다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시황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현재 시장에서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이 하나둘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매일같이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올해 초까지는 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좀 나왔다가 지금은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코스모 화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모 화학이 현재 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게 올해 2월부터인데 이 리튬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는 시점에서 폐배터리 시장도 함께 부각을 받았었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그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좀 호재들이 좀 맞물리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상승폭의 반 이상을 반납을 한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 최근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받은 것도 포함해서 최근 회복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코스모 화학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죠. 그래서 기사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따른 시나리오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코스모 화학 수급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기사는 2개 정도 제가 준비했고요. 하나 이 LFP 관련해서는 이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첫 LFP 배터리 원료 생산 기술 개발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2차전지 소재 기업 이 코스모 화학이 최근 이산화티타늄에서 이 부산물로 발생하는 황산철을 사용을 해서 리튬 인산철을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LFP 관련해서 이 합성을 하는 기술을 특허를 냈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현재 중국에서 원래 이제 내수용으로 만들었던 이 LFP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거래처가 이제 다변화되면서 많은 완성차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저가 트림에는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고가형 트림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사용을 하겠다 하면서 LFP 배터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고 국내 배터리 3사도 원래 이제 3원계만 다뤘다고 한다면은 LFP 배터리를 현재 개발에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코스모 화학이 이 리튬 인산철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호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조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황산철을 활용을 해서 LFP 원료를 만들고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회수되는 리튬을 원료로 현재 탄산 리튬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 원료 생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통해서 LFP 원료를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버려야 되는 불순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LFP 배터리 시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 코스모 화학의 매출 또한 증대가 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가 상승 또한 당연히 예견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다음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 코스모 화학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다고 오늘 밝혔는데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스모 화학은 광석 재련을 통해 대표적인 이 백색연료인 이산화티타늄과 2차전지 양극재 주요 원료인 이 황산 코발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입니다. 최근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 삼원계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등을 회수하는 시설 투자를 완료를 했다라고 하죠. 신규 공장은 지난 6월 말 기계적 준공을 완료를 했고 3분기부터 이 시험 운전과 실제 원료를 투입해 생산하는 시운전 가동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운전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은 모두 자체 품질 테스트를 걸쳤고 이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순도 높은 원료를 추출했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폐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추출했다는 것은 다시 이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겠죠. 이런 게 이제 지금은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폐배터리가 앞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기술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선반영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밸류들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현재의 코스모 화학은 밸류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태고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서 미래의 가치를 측정을 해서 목표가를 높게 형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지 구간을 잡은 현 시점에서 외바닥을 형성을 하고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앞서 이제 있었던 악성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이어서 좀 기사를 살펴보면요.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코스모화학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생산 시설은 코스모화학의 이 자체 재련 기술력과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생산 기술로 지은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제품 생산은 올해부터 상업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실적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이 4분기에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되며 매출이 발생하면 내년부터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가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결국에는 4분기부터 이제 공장을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내년의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년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부각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폐배터리와 그 충전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충전소 관련해서는 이미 한번 주가가 팍 하고 튀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폐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배터리의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을 할 겁니다. 앞으로의 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현재 2023년도에는 7천억 정도의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25년도에는 3조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2040년도까지는 100조 원까지 도달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밸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폐배터리 관련된 이 특허라던가 기술력을 먼저 선점하고 확보한 이 코스모 화학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박스권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들은 이 바운더리 내에서의 변동성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위해서 바닥 구간을 터치할 때마다 뭐 비중을 늘려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단기적인 박스권을 내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크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크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코스모 화학의 실적 부분들을 좀 추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단기적인 부분과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과 둘이 대입을 했을 때는 매매 전략이 완전하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수급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수급 관련해서 이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 물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 물량으로 쳤을 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순매수세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유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을 좀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가 11만 주, 약 12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JP 모건의 5만 주 정도의 물량들이 언제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지 엑시트를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모학은 지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코스모 화학의 현재 주가의 동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수급 들어왔던 것도 과거 수급과 현재 수급을 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급이 들어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될지, 매수 타점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판단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